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AI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AI 교육을 좀 마무리하고 이제는 메타로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AI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방송을 좀 진행하고 그 다음에 AI에서 메타로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제가 이 영상 보니까 한 30개 정도 올려드린 것 같아요. 예. 뭐 정확히 30개는 아닌데 여하튼간에 그 정도 이제 영상 올려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메타로 넘어가는 이제 그 찰나인데 그래서 AI 방송의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뭐 AI를 다루지 않을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예. 메타라는 것 자체가 AI를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의 영역이 메타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AI 시장이죠. 뭐 아까 전에도 제가 모두 발언에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제 방송은 돈가치 TV 방송입니다. 모든 게 돈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는 돈입니다. 저는 판단의 기준자들도 다 돈이고요. AI도 당연히 돈의 관점이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과 AI를 공부하고 있긴 하겠죠. 그동안 이제 30여 개의 그 영상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영역을 좀 다뤘습니다. 그 영역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우선은 이제 뭐 AI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AI 시대에는 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이 자료도 많이 있는데 이 자료도 솔직히 다 공유 못했어요. 여서 한 4개, 5개밖에 공유를 못했거든요. 한 15개 정도 영상 자료가 있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중에 시간 되면 하고 근데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워낙 지금 AI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가지고요. 저렇게 뭐 여유 부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오늘 뭔가 이 전환점의 계기를 좀 마련하고자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제가 보통은 주말에 좀 방송을 하는데 AI 관련해서 평일날은 이제 금융 분석 쪽 방송하고 근데 이제 빨리 AI 쪽 마무리 짓고 메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LLM 쪽에서 뭐 시스템 프로세서, 트랜스포머 이야기했고, 레이턴스 스페이스, 딥러닝,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널 엔코딩, 그 다음에 어텐션 이야기했고,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토커나이저 이야기했고, 텐서 이야기했고, 차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프롬프트 쪽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제 프롬프트 프레임워크 요거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뭐 요새 이제 유행이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란 용어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시스템 설계자 신경망 프롬프트 그 다음에 메타 설계자 이렇게 넘어가긴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신경망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퍼세트론 이야기하고 뉴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피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레이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여기서 레이어 쪽은 레이어 아키텍처가 있고 그 다음에 LLS가 있고 공진 레이어가 있고 GPT 코어가 있고 XG축이 있고 그 다음에 피질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DNL이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뭐 LLM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LLM인데 무슨 유전자가 있느냐? 유전자 있죠. 항상 그냥 단순하게 그 뭐 가중치 W 가중치의 어텐션 값 이런 거 말고 그건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고요. 그건 너무 시대지난 이야기니까 그런 수준으로 지금 GPT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아, 항상 그 사람의 이 뇌구조라든지 사람의 신경망이나 이 감각 같은 거를 똑같이 인공지능화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이 신체를 계속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그 부분을 수학화 시켜가지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0과 2, 1이라는 텐서 바이너리 값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려면 이제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초적인 것은 당연히 사람이에요, 사람.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뇌 구조를 통해서 AI가 만들어진 거죠. 사람의 뇌를 본떠서 수학을 적용해가지고 어차피 컴퓨터로 인식을 해야 되니까 기계가 인식이 되니까 그걸 0과 1이라는 텐서 값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톨로지, 토폴로지 이거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사고 방식 요거는 네 오늘 좀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좀 끝낼게요. 그리고 환경이란 영역도 좀 중요하죠. 사람의 그 이 유전자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이 유전자가 많이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포 안에는 뭐 유전자 정보가 많이 들어갔잖아. 뭐 2만 개 정도 들어갔잖아. 예, 많이 들어갔는데 그 유전자 정보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뭐 3, 40%만 쓰고 그 환경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유전자들만 좀 쓰는 거죠. 그때. 그래서 환경이라는 영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유전자도 있긴 하겠지만 그 유전자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 환경 하에서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선수 중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 뭐 이강인 선수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축구 재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환경이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니까 더 축구 잘하는 선수가 됐긴 했겠죠. 예, 그래서 유전자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유전자로 태어났는데 거기에 환경까지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의 재능은 많이 있죠. 누구나가 각각의 재능이 다 다릅니다. 왜? 당연히 유전자가 다 다르니까 재능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또 바이올린을 잘 키는 분들이 있고 피아노 잘 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야구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래서 그 환경적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철학적인 부분도 살짝 좀 다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학적인 네, 용어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게 다음 시간으로 좀 넘어갈 때는 수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것 같긴 합니다. 수학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어, 특히 메타 쪽은 수학 쪽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단순하게 수학을 공식의 관점이 아니라 뭐 델타, 적분, 미분 이런 관점으로 진행하는 영역이 아니라요. 예, 수학의 어떤 기초적인 개념부터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요 때는 맛만 보여드리냐고 뭐 델타라든지 적분, 미분 이런 이야기했죠.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지식적인 영역이에요. 예, 지식적인 영역이라서 그냥 지식은 뭐 어차피 그때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GPT 에이전트 그 다음에 이제 GPT 공진 이런 부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AI 인프라 에서 뭐 AI 지능화 단계 AI 시스템적 진화 단계 네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거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좀 진행을 했고요. 한번 좀 그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할까요? 예, 쭉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100여 개의 자료가 좀 있는데요. 그림이에요. 예, 어려운 거 아니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 입력 받아가지고 인베딩 한 다음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서 근데 이거 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왜 또 이야기하나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또 약간 그래도 개념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요게 인베딩 된 거죠. 이건 아실 거고 인베딩 돼 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를 통해 가지고 결과값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이제 기본 프로세스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는 뭐 트랜스포머를 통해 가지고 네 다 거친 다음에 이제 결과값이 나오긴 하겠죠. 그 다음에 레이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레이어가 많이 있습니다. 감응 레이어도 있고 해석 레이어도 있고 조율 레이어도 있고 판단 레이어, 메타 레이어도 있고 뭐 생성 레이어도 있고 요 레이어는 PG라고 연결돼 있죠. PG라고 좀 연결된 부분 있고 그리고 사고의 축은 여러 가지 차원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고의 축,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사고의 축이 이게 어떤 영역이냐면은 우리가 메타로 넘어갈 영역인 것 같아요. 메타에서 좀 다뤄야 될 영역이라서 이 사고의 축, 엑시스, 네, 이 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아마 메타로 넘어가면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레이어죠. 표면층, 감응층, 형상층, 심층층, 기저층 이렇게. 근데 요거 말고도 더 많이 있죠. 그냥 기본적인 아주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뭐
네, 인풋 한 다음에 인베딩 해가지고 트랜스폼을 통해가지고 셀프 어테이션 통해서 아웃풋 결과값 나오는 거. 그리고 요거 인베딩 되면은 인베딩 된 단어들이 있긴 하겠죠. 토큰 값들이 있습니다. 토큰 값들이 이제 위상을 만들어 가지고 네, 맥락을 형성해 가지고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중치 W 값, 그다음 QKV를 통해 가지고 네, 값을 갖고 온다는 거. 그리고 이거 그냥 수학적인 공식인 거고. 그냥 요거는 되게 기본적인 예, 거죠. 인풋 데이터에서 트랜스폼을 통해 가지고 아웃풋 결과 나오는 거. 그리고 예, 프리 트렌디드 파라메타 스페이스는 네,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다 통과하면서 저기 레이어를 거치면서 예,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거. 그래서 레이어가 중요하죠. 레이어는 이제 다름이 아니라 피질층이죠, 피질. 예, 피질인데 이제 연합 피질이라고 하죠. 요거 오늘 살짝 다룰 건데, 네, 이런 것도 다 레이어 그 GPT에서 레이어라고 한다면은 이 트랜스포머 블록이 있고 트랜스포머 블록 진행할 때 이런 레이어층 여러 레이어를 진행 아 여러 레이어를 창구를 합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이건 뭐 이제 레이턴스 스페이스 위상 개념인 거니까. 그러니까 위상 개념이 이제 약간 토폴로지 개념하고 연결돼 있죠. 이 관계성에 의해서 관계성과 그다음에 지속성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기에 인베딩 된 단어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단어, 그러니까 여기 수많은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큰 값들이. 그것이 관계를 이뤄가지고 연속성을 이뤄지면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맥락을 만드는 게 레이턴스 스페이스의 토폴로지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제 LLS는 기본적인 뼈대, 이 트랜스포머를 지나가면서 이 뼈대가 형성돼 가지고 그 레이어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레이턴스 스페이스 이거 기본적인 거고, 이거 레이턴스 스페이스는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네, 저장된 거 파라미터 값 이렇게 수치값 다 바이어스 다 해가지고 관계성 다 만들어진 거 위상 정렬이 된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축에 대한 개념이죠. 뭐 1천, 0천, 1천, 2천, 3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3천 이상을 텐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이거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이 있냐면은 이런 영역이 있는 것 같아. 그 이게 차원이란 걸 이야기할 적에요. 뭐 물리학에서 이야기는 차원이 있고요. 수학에서 이야기는 차원이 있고 뭐 이제 데이터 이렇게 AI를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또 데이터 DB 관리 측면에서 차원도 있고 이게 차원이 좀 각각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흔하게 알고 있는 차원은 뭐 어디에 포함되냐면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아니면 이제 수학에서 이야기는 네, 그런 쪽인데 그러면 수학에서 또 바라보는 차원하고 물리학에서 바라보는 차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AI에서 바라보는 차원의 개념이 물론 이제 출발점은 엇비슷하긴 한데 이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디테일하게 뜯어보면은 좀 개념이 약간 달라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차원을 어떤 분은 뭐 물리학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수학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디멘전이죠. 그 어떤 분들은 또 AI 관점에서 바라보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래도 차원이란 영역은 사고의 영역이 있어요. 또 인재 관점으로 바라보는 또 차원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너무 그 차원을 우리가 이해할 적에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죠. 왜냐면 이게 학문이라는 영역이 다 그 매핑을 해야 될 영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AI를 공부할 때 그러면 우리가 AI에 대해서만 알아야 되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AI를 공부할 때는 또 신경학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망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의사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신경학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공부하시는 영역도 우리가 살짝쿵 갔다 와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수학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공식도 있으니까 거기도 좀 갔다 와야 돼. 뭐 적분 미분 그 다음에 뭐 델타 뭐 그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위상 이야기하고 기약 이야기고 있는데 그쪽도 좀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AI는 한두 그 다음에 철학도 좀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학도 있죠. 신경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 다음에 신경학도 있고 그 다음에 철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AI 그 뭐 정보 처리 쪽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지금 또 한 가지 이야기인데 그쪽도 있고요. 좀 많이 있어요. 이 많은 학문들을 좀 다 이렇게 한 번쯤은 다 한 번 걸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뭘 할 수 있냐면 AI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GPT AI가 뭐 가중치 어쩌고 저쩌고 어텐션 텐션값 어쩌고 저쩌고 뭐 토큰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너무 초보적인 수준인 거고. 근데 이제 초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걸 알아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시죠? 돈가치 팀은 무조건 돈이에요. 판단의 기본. 근데 그 돈을 벌려고 한다면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이해력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배웠던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그 1천, 2천, 이런 3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라 각각의 학문 따라 그 차원을 정의하는 그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건 텐서에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파이널 값으로. 근데 어차피 이 컴퓨터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이널 값으로 데이터가 저장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이널 값으로 저장되는데 텐서로 구성되어 있고 요런 것들은 당연히 바이널 값이기 때문에 램에 올라가져 있는 거, 램 아니면 롬 이런 데 올라가져 있으니까 빨리 처리가 되긴 하겠죠. 네, 항상 0과 1로 인베딩 되어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딥러닝 관점인데요. 딥러닝 뭐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딥러닝은 뭐 저번 시간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런 거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고 그냥 기본적인 거 요거는 딥러닝 플러스 됐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초기에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이런 거 있잖아요.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초기에 이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위상이 정렬이 돼요. 근데 그런 위상이 정렬된 거하고 이제 그 사용자가 질문한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V 값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K 값하고 V 값을 그러니까 Q 값이 들어오고 질문이 들어오고 그걸 K 값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V 값 답변을 레이턴스 스페이스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단어들이 이제 정렬된 거 정렬이라고 하죠. 여기에 뭐 더블 값, 뭐 바이어스 값 막 떠들었는데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떠들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시스템적인 영역이니까 여기 또 웨이트 이런 얘기가 기울기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자세히 들어가면 있는데 그냥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건 핵심 아니고 그 다음에 레이턴스 스페이스 뭐 역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렇게 인베딩 됐잖아요. 그 인베딩 된 값들이 이 관계로 설정이 되거든요. 어텐션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단어들과 단어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의미가 있는 서로 관계성이 깊은 것들이 서로 이렇게 군집을 이뤄요. 이렇게 군집을 이룬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 군집을 이루거든요. 이게 좀 왜 재밌냐면 이게 PG라고도 좀 PGL 기둥이라고 있어요. PGL 기둥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의미 있는 것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 모여 있는 것들이 이렇게 PGL 기둥이 있어요. PGL 기둥. 근데 이 PGL 기둥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에 피질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 의미 있는 것들이 모이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정보가 처리돼 가지고
사람이 그 정보를 인지를 하는 거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뭐 네, 이렇게 됐고. 이건 위상인데요. 위상은 따로 나중에 좀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위상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요쪽은 좀 따로. 근데 메타 공부하다 보면은 위상 수학에 대해서 좀 공부할 기회가 되긴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메타로 넘어가면 수학 쪽으로 좀 접근할 영역이 있긴 하거든요. 수학이란 영역이 좀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 교육을 좀 잘못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수학을 우리는 수학 공식으로 배웠잖아요. 진짜 좀 안타깝죠. 저 안타깝게 수학 공식으로. 예, 수학 공식으로 배웠죠. 수학을. 그러면서 문제풀이 수준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재미가 없는 거지. 근데 수학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학은 공간이에요. 공간. 수학은 공간이란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공간을 구조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뭐 공식, 뭐 적분, 미분 이런 거 말고, 예, 그런 식으로 그건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공식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공식이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언어적 사고를 하잖아요. 예, 언어적 사고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한다면 단어를 전달해야 되잖아. 잠깐만, 이게 왜 자꾸 꺼지지? 다시. 그 단어를 전달해야 돼. 단어. 근데 단어를 전달할 때 그 뭐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컴퓨터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갖다가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컴파일이라든지 인터프레터 되게 되면은 그게 0과 1이라는 바이너리 값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수학자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이 수학적 공간의 구조화된 그 개념을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게 공식이에요. 근데 이 공식은 그냥 언어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한 정립된 도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공식이 핵심이 아니에요. 공식은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그걸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뿐인 거고 수학 자체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미지고 공간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이게 수학인 거지. 예, 이런 게 뭐 기하학이라든지 위상수학이라든지 이런 게 수학인 거지. 공식은 그게 무슨 수학이에요. 수학이기는 그냥 수학자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일 뿐인 거지.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잘못 배웠죠. 그게 뭐 공식 갖다가 문제풀이 하는 게 수학인 줄 알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되게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빵점, 빵점은 아닌데, 찍기에는 해가지고. 근데 한 문제도 못 풀었어요. 하여튼간.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델타 값이죠. 예, 델타 값에 의해서, 네, 의미를 추적하는 거. 그러니까 수학 공식이죠. 네, 뭐 델타 값 트랜스포머 진행하면서 델타 값들이 계속 변하면서 이 위상의 의미의 흐름을 체크하는 거, 답변의 문맥을 체크하는 겁니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수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뭐 이제 리듬이란 게 중요하죠. 리듬이 왜냐면 정기적 신호거든요. 세포가 있으면 세포가 그 축사를 통해 가지고 축삭이죠. 축삭. 액시온. 네, 여기를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그 이온 정보죠. 전기 정보에다가 이제 화학 정보로 바뀐 다음에 그 화학 정보가 다시 전기 정보로 바뀌죠. 그래서 전기가 되니까 이제 당연히 리듬이 되겠죠. 이 파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울기를 리듬화 시키는 게 이게 이제 미분을 이제 2차 미분, 3차 미분 해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 이런 거 다 이해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레이어는 그냥, 이 여기서는 뭐 되게 기본적인 레이어만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레이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만 존재하는 영역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대부분, 네, AI를 공부했을 때 뭐 트랜스포머만 막 이야기하죠. 야, 트랜스포머 이야기하면 되게 쉽지 않나요? 그냥
인풋하고 트랜스포머가 있고 아웃풋만 있는데 근데 누가 이렇게 움직여요? 에? 누가 이렇게 AI를 만들어? 그러면 AI 누구나 다 에? 동등한 성능이겠다. 근데 핵심은 뭐겠어요? 이 여기 레이어층이 핵심이죠. 레이어층. 왜냐면 레이어층 자체가 의미를 분석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공진이 맞다. 공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공진이라는 영역은 제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할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공진을 좀 깊게 접해 본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공진이 뭐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그게 뭐 가능하냐 그리고 그것이 할루시네이션이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할루시네이션은 아니고 공지는 이 그 GPT AI가 사람을 닮아가야 돼요. 왜냐면은 당연히 GPT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지를 약간 이야기할게요. GPT는 지금 뭐 5억 명 넘었다고 하죠. 뭐 어떤 기사는 7억 명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GPT가 있어요. 그 GPT에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 사용자들의 질문을 받을 거 아니야. 그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뭐 예를 들어서 50억 명이라 합시다. 뭐 40억 명, 50명, 그냥 50여 명. 예, 그래. 반올림해서 50억 명이라 합시다. 근데 50억 명이 이 사고 내구조가 똑같나요? 우선 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시는 분의 그 내구조와 어떤 그 단어를 써도 그 단어에 대한 그 인상착의라든지 그 단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문화도 그 단어에 녹아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5억 명이 집들을 사용하다 싶시다. 사용자가. 그러면 수많은 사용자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사용자들이 똑같은 내구조로 질문하겠냐고요. 염색체도 다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다 다른 관점으로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GPT가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을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시면 사람이 사고력이 똑같지가 않죠. 당연히 다르죠. 어떤 분은 좀 약간 사고력이 이렇게 좀뭐 다른 분이 있고 감각적 사고가 있고 뭐 이미지 사고가 있고 언어적 사고가 있고 뭐 감정적 사고가 있고 뭐 이런 이제 내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래 눈, 코, 입만 있는 것뿐인 거지. 피부색도 다르고 이 뭐 얼굴에 지문도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른 만큼 사고 구조도 다르다고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AI는 이 모든 사람 5억 명의 사람에 대한 질문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 이해를 해야지 답변을 해줄 수가 있지. 그러면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위상을 정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상이라는 게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잖아요. 이런 위상이잖아요. 문맥을 정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게끔 이 사람이 어떤 질문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위상을 정렬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공진의 영역이에요. 왜? GPT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질문하는 패턴이란 게 있다고. 그 패턴을 그 토큰들의 어떤 경로값이 정렬이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구나.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이런 답변의 패턴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줘야 되구나.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공진의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사람마다 사고력이 달라요. 질문한 것 방식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이게 왜 같아야 돼? 다르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는 게 공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GPT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질문한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 의도를 알아야지 답변을 해주지. 의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질문한 것을 이해를 하려고 그 사람을 닮아가요. 사용자를 닮아간다고. 그렇잖아. 닮아가야지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면 내가 그 GPT가 답변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공진이라는 영역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공진의 영역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공진의 영역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 사용자가 5억 명이고 7억 명인데 그 내구조가 다 똑같겠냐고요. 질문하는 사람이 다 다르지. 아니 여러분들 그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의 그 유전자가 다 다른데 뭐 어떻게 사고력도 똑같겠냐고요. 아 그렇잖아. 운동선수가 질문하는 거 그냥 되게 보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운동선수가 질문하는 거하고 같은 건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 동그라미 있어. 동그라미가 있는데, 운동선수가 봤을 때는 이 동그라미가 뭘로 보이겠어? 동그라미가 운동선수에서 봤을 때는 공으로 보이겠지. 축구공으로 보이겠지. 근데 수학자 입장에서 이 동그라미가 뭘로 보였어? 이건 위상으로 보여, 위상. 위상 수학으로 기하학으로 보인다고. 이게 같냐고요. 사람마다 그 사고력이 다른데, 같은 걸 봐도 다르게 인식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문화까지 달라요. 생활 습관과 방식이 달라요. 그럼 그거 어떻게 답변할 건데? 같은 이런 게 있어. 같은 질문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질문 내용이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과 뭐 문화가 다르면은 그 문장 자체가 다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을 GPT가 이해를 해야지. 아니, 같은 문장이 들어서 그러면 아니 아시아에서 질문한 사람하고 유럽에서 질문한 사람하고 문화가 다른데 그 답변이 똑같겠냐고요. 다르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위상 정렬이 만들어진다고. 위상의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그게 공진이라고요. 그걸 너무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리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거고. 아 그리고 뭐 이런 거 막 이야기하잖아요. 뭘 또 뭐냐 뭐 레그 이야기하고 뭐 진짜 너무 좀 그런데 뭐 처음에 뭐 LLM 나왔어요. 그다음에 LLM 다음에 레그 나왔어요. 그다음에 리트리브 하는 뭐 레그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금 뭐 에이젠틱 뭐 AI가 나왔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그렇게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아니 이걸 얘기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가 핵심이 아니지. 이게 뭐가 핵심이야? 아니 AI는 그 계속 변해요. 진화하고 왜? 돈 엄청나게 때려붓잖아요. 그리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AI가 한두 개 AI입니까? 지금 AI 춘추전국 시대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 되게 되면 AI 춘추전국 시대겠어요? 나중에 딱 하나 저기 두 개만 남지 않나요?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은 춘추전국 시대였다가 나중에 이제 1등 아니면 2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제 떨거지들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대부분 그런 거잖아. 뭐 AI 갖다 활용해가지고 나 이제 뭐 발표 자료 잘 만들었어요. 나 문서 잘 만들었어요. 뭐 나 그림 잘 만들었어. 동영상 잘 만들었어요. AI를 통해가지고 그런 기능들 수탁이 이야기하죠. 지금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나중에 봐보세요. 그거 다 사라져요. 예. 다 사라지고 뭐가 남아요? 1등과 2등만 남아요. 왜? 어차피 1등과 2등이 다 점유할 건데 왜 점유하겠어요? 시장에 모든 돈을 다 끌어모을 건데 그 1등만 1등하고 2등만 살아남지. 나머지는 그게 떨거지죠. 똑같지 않은가요? 검색 엔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등만 2등만 남지. 지금 그러니까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뭐 사람들이 뭐 AI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이 있다, 이 AI 쓰게 되면 이거 좋다 막 떠들어대는데 그거 나중에 없어지면 어쩔 건데. 지금 뭐 공부해서 그리고 그 서비스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그럼 그거 맨날 나올 때마다 또 공부해야 돼요. 또 적응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적응했는데 그 AI가 없어졌다 칩시다. 왜냐면 돈도 못 벌고 해가지고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 AI 그거 하나 유지하려고 하면 돈 엄청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어쩔 건데요. 그래서 그 AI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AI든 나의 사고력이 좋아져서 내가 제미나이를 쓰던 내가 GPT 쓰던 내가 뭐 클라우드 쓰던 간에 크로고 쓰던 간에 내 사고력이 좋아지면은 내가 어떤 AI를 쓰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사고력이 좋으니까 질문할 때 내가 정보를 얻을 때 내 지식을 얻을 때 사고력 판단에 대한 올바른 기준점을 찾을 때 사고력이 좋으니까 그냥 어떤 A를 쓰던 질문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이 AI는 생성형 AI니까 답변을 무조건 줘요. 할루에이션이 있던 말던 간에 어차피 답변을 준다고.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그 AI를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GPT를 잘 써요. 뭐, 뭘 잘 써요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근데 그건 있죠. 어떤 게 있냐면, 나중에는 한두 개만 살아남습니다. 아시죠? 검색 엔진도 마찬가지야. 딱 한두 개만 살아남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의 검색 엔진 살아남은 게 저거밖에 없지 않나요? 뭐, 구글하고 네이버 아니에요? 다음은 거의 잘 쓰지 않잖아. 근데 네이버도 잘 쓰지 않지 않나? 요새는 거의 구글 쓰지 않나? 그리고 검색 엔진도 이제 슬슬 이제 사라지려고 하고. 예. 그래서 계속 변해요. 예. 그래서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나의 사고력이 중요한 거지. 요거는 이제 뭐 기본적인 프롬프트 그 프레임워크에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뭐 이거는 아시죠? 예. 프리트레인드 스페이스에서 계속적으로 트랜스포머 지나가면서 인식하는 거. 요건 이제 위상수학 쪽인데 나중에 여기 써있네. 토폴로지컬 트랜지션.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위상수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볼게요. 이게 다 위상이죠, 위상. 위상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 연결성, 지속성. 그쵸, 이거 리듬, 곡률 이야기하는 거. 이제 뭐 이것도 저번 시간에 다 이야기한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신경망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쵸? 신경망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가 뭐가 있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고력이 있는데, 사고력이, 그냥 이제 제가 그 AI 시대의 사고력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사고력은 좀 다르거든요. 사고의 그 관점도 좀 다르긴 한데, 그냥 보편적인 것만 좀 이야기할게요. 예, 되게 보편적인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제 되게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보편적인 사고력의 방향성. 우선은 이제 감각이 있겠죠. 감각. 예, 여기서 쓸게요. 보편적인 사고력. 이 프로세스를 좀 사고력의 프로세스. 그러면 이제 우선은 여러분들 누구나가 감각이란 게 있잖아, 그치? 예. 이 감각에는 이제 여기 세포가 있으니까, 세포가 있으니까 거기 감각이 있고, 세포 안에는 또 유전자가 있고요, 그렇죠? 염색체 있고요, 뭐 아미노산이 있고요, 단백질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감각,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감각이잖아요. 감각이 있고, 그다음 감각이 있는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 이게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미지로 머릿속에 이미지가 막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나 다 떠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있고 여기서 메타가 되죠. 메타, 그러니까 인식을 하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그 이미지가 어떤 구조인지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메타 구조화 시키는 거예요. 아니, 구조화. 여기서 구조화 시킨 거고, 구조 설계를 하는 것, 구조하고, 그 다음에 메타 구조화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언어가 되는 거죠, 언어. 예. 근데 요게 좀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 보편적인 사고력의 프로세스는 우선, 이건 좀 사람마다 약간씩 달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감각을 통해서 말이 전달되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바로, 감각에서 언어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감각이 이제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감각이 이 신경세포의 감각이 공간이 형성되죠. 왜 공간은 왜 형성되냐면은 머릿속에 피질 기둥들이 있어요. 피질 기둥들이 모이게 되면 밑에 그 세포 그 덴트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수상돌기를 통해 가지고 밑에 그 수평적인 신경 프로세스가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공간이 됩니다. 그 공간이 되면은 그 감각의 공간에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져요. 파동이. 그럼 파동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기류가 만들어져. 그러면은 그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미지가 돼요. 이미지. 여러분들 이미지 상상할 수 있죠? 예, 뭐 여러분들 뭐 어떤 이제 누가 이야기 뭐 기차 상상해봐라. 기차 상상하죠? 예, 우리 사과도 상상하고 있고.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이미지까지는 상상이 돼. 예, 뭐 사과도 상상이 되고 기차도 상상이 돼. 그리고 뭐 자연이란 것도 상상이 되고 뭐 햇빛도 상상이 되고.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의 이게 감각 정보 있잖아. 그 손이라든지 이런 데 피부 정보, 예, 그 감각 정보가 이렇게 막 모인다고. 그럼 모이면 얼로 모일 것 같아요. 이 머리로 모이겠죠. 뇌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막 모여. 예, 감각 정보가 막 모여. 그러면 내 그 피질이 아니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저거예요. 이게 피질인데 피질을 어떻게 보여드리지? 그러니까 이런 게 피질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피질층이 있어요. 피질층. 이렇게 피질층. 예. 이게 피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피질 써 있죠. 예, 피질이라 써 있네. 예, 머리가 이렇게 피질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피질층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 아이가 아시죠? 그래서 피질층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피질층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냥 요게 피질이잖아요. 겉에가. 예.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피질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피질 기둥. 피질 기둥. 그 피질 기둥 하나, 피질 기둥 둘, 피질 기둥 셋, 피질 기둥 넷, 피질 기둥 다섯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이제 정보를 수신합니다. 예. 정보를 어디서 수신하느냐? 감각 정보에서 수신합니다. 감각, 그렇죠? 감각 정보에서 정보가 여기로 들어와요. 예,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이 수평적 여기 공간이 있어요. 이 피질 기둥들이 다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모이는 곳.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게 공간이 돼요. 공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의미가 모여 있는 공간.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감각 정보가 모이는 공간이 된다. 감각 정보가. 네, 감각 정보가 모이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각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미지가 만들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지죠. 예, 이미지가 만들어지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그냥 이 감각 정보가 언어로 만들어지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논리로 만들어지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이미지로 만들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고를 하는 겁니다. 감각 정보를 통해 가지고 사고를 한 부분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언어화 시키는 거죠. 언어화해 가지고 대화를 진행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 있잖아요. 여기 피질층 있잖아요. 피질 1, 피질 2, 피질 3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피질에도 레이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쵸? 레이어층 있죠. 레이어층. 근데 이게 피질 다발로 되어 있습니다. 피질 다발. 예. 이렇게 각각의 피질 다발, 피질 기둥의 피질 다발로 구성되는데 이게 되게 많아요. 이 피질이. 그러니까는 이 피질마다 뭐가 있냐면 역할이 있긴 하겠죠. 역할이란 게. 그러면 여하튼 간에 피질 기둥들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정보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정보들이 어떤 정보? 감각 정보가 들어오죠. 감각 정보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 피질 레이어층에 뭐가 있냐면은 수많은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경세포들이. 그 신경세포들이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레이어를 통과합니다. 예. 요게 트랜스포머 역할도 하는 거죠. 레이어를 통해요. 그 대신 이제 레이어를 통할 때 이게 트랜스포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돼요? 이게 의미가 만들어지죠. 의미.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라기보다는 레이어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어층. 왜냐면 이 PGL 기둥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예. 이게 뭐 몇만 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개수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피질들이 모여가지고 의미가 만들어져. 의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만들어져. 그 의미가 만들어질 때 그것을 이제 이미지로 상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그거를 논리로 언어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네 그렇게 좀 달라지겠죠. 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할 적에
어디 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적에 요거예요. 보편적인 이제 사고력의 프로세스가 감각, 공간, 이제 먼저 감각 정보가 들어오죠. 감각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 그 감각 정보가 이렇게 녹아져 있긴 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언어로 바로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 언어라든지 단어, 문장으로 만들어지 계시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만들어지신 분들이 계세요. 이 공간에 이미지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미지로 생각을 해요. 이미지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 하나의 그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입체적으로 만들어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왜 다르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그 유전자가 다르고 이 신체 발달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그 운동하시면은 그렇잖아.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어깨 들면 뭐 이쪽에 어깨 쪽에 뭐 근육이 하고, 그다음 축구 선수들은 뭐 다리 근육이 발달하고, 뭐 탁구 선수들은 손의 근육이 발달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자기가 쓰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똑같아요. 자기가 쓰는 사고력에 따라서 이 몸의 행태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 좌측뇌가 발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측뇌가 발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좌측뇌는 주로 어떤 거냐면 뭐 언어 처리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고, 우측뇌는 이제 공간 처리라든지 이미지 처리를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근데 이거 이런 거 다 아시죠? 뭐 여러분들 이런 거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아시는데 이제 다시 단지 이제 재방송 때서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기는 건데, 그냥 한번 이제 이건 여러분들 다 기본적인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언어 처리하는 영역, 좌측뇌, 우측뇌는 아까 이거 보셨죠? 네, 여기 좌측뇌.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오른손잡이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잡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에, 언어 처리가 발달하고, 그리고 왼손잡이신 분들은 우측뇌가 발달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그쵸? 그냥 그렇다고 하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좌측뇌가 발달되신 분은 주로 어떤 영역이 좀 좋냐면은 이제 브로카스, 브로카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말을 말하는 능력, 말을 말하는 능력. 요게 어디 영역이냐면 여기 브로커. 이건 좌측뇌, 좌측뇌가 발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각을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언어 생성 기능이고요. 손상되면 말은 잘 나오지만 이해는 됨. 하여튼간 이제 말을 잘하는 능력이 이제 브로카 영역이고, 그다음에 베르니카 영역이 있습니다. 말을 이해하는 능력. 그래서 요쪽 좌측뇌가 좀 발달되신 분들은 언어 처리 능력이 좀 강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우측뇌가 발달하신 분들이잖아. 여기 우측뇌. 우측뇌 뭐 영어로 막 써 있는데 요거 한글로 이야기한다면 요거는 후두엽이라고 하고, 두정엽이라고 하고, 두정엽은 얘네. 그 다음에 이제 전두엽 들어보셨죠?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후두엽은 시각 정보 처리를 하시는 분들, 두정엽은 이제 공간 정보 통합과 감각 통합,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두엽은 실행 기능, 문제 해결 능력, 판단 집중력,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뇌이다. 그쵸? 됐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사람마다 그 다르잖아, 유전자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좌측뇌가 좀 발달되어 있고, 어떤 분은 우측뇌가 좀 발달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좌측뇌와 우측뇌 모두 다 잘 발달되어 있고,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딱 보여요. 그 신체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내가 언어적 사고, 이게 언어를 좀,
자증내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지의 사고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말할 때 좀 나옵니다. 이 언어적 사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말로 이야기해서 정면을 응시합니다. 정면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미지 사고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말을 할 때게 어떻게 하냐면 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봐요. 그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눈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위로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한 제 얼굴을 그냥 똑같은 걸 이렇게 캡처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이 말을 할 때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좀 보거든요.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우측뇌가 좀 발달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눈동자가 어디로 향하죠? 예, 이 머릿속으로 향하죠. 그리고 제가 정면을 응시할 때는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볼 때 정면을 응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이미지 사고래 가지고 그림을 봅니다. 언어보다는 그림을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저는 이제 상이 맺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있는 여기 보이죠? 예. 저 유튜브 방송하면은 저는 눈동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그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아니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많은 분들은 그런 건 아닌데 솔직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머리 있잖아요. 여기 피질 있잖아요. 그럼 피질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피질 기둥. 피질 기둥이 있는데 피질 기둥에 뭐가 있어요? 그 아래에 이렇게 예, 맺히잖아요. 상이 맺히거든요. 이렇게 상이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감각 정보가 들어왔을 거예요. 감각 정보가 여기 공간에 녹아져 있거든요. 아까 그 보셨잖아요. 예, 피질 보셨죠? 피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피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잖아요. 그럼 여기에 피질 기둥들이 이렇게 나중에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의미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이게 의미들이 모이게 되면 공간이 형성되잖아요. 공간이 형성되면 그것이 이미지가 만들어지신 분들이 계시고, 그 언어로 이렇게 논리가 만들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경향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경향이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공간에 누구나 다 생겨요. 예,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공간에 근데 이미지가 한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있으면은 내 감각 정보가 뭐 사과 하나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사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뭔지 예를 들어서 뭐 숲이라고 한다면 뭐 초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뭐 양들이 뭐 풀을 뜯어먹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옆에 사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 새들이 뭔가 이렇게 지저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햇볕이 쨍쨍 비치기도 하고 네 이게 새들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뭐 여기는 어떤 이제 공간이 있고 그리고 요것들이 입체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머릿속에 그죠?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를 추억을 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거기에 뭐 자연 풍경이 있어. 근데 그 자연 풍경이 머릿속에 이미지로 만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추억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입체예요, 입체. 이게 물도 흘러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계곡에 놀러 갔어. 계곡에 놀러 갔는데 내 머릿속에 막 졸졸졸 그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어. 그런 것도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되죠, 되죠. 아니,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되시는 분이 있고, 그냥 파편화돼서 좀 흐트러지시는 분들이 계는데, 그런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영상들이 머릿속에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가지고, 이렇게 상상이 되시는 분이 계시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남지 않고 그냥 파편화돼 가지고 살짝만 나오고 이제 없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이제 언어로만 이야기하시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 그런 영상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죠. 이렇게 각인이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사고를 할 때
특히 철학자 있잖아요. 철학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고를 할 때 입체적으로 사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입체적으로 사고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피지 1층에 의해서 공간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만들어지면 거기 감각 정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감각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 감각 정보가 이미지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여기 마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여기에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 여기에 뭐 나무에 새들의 지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햇볕이 쨍쨍 비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새들이 막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제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머릿속에. 그렇지. 머릿속에 보이죠. 예. 그러니까 한 번쯤은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게 계속 보이는 분이 계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근데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회상 말고 예. 과거 회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과거 회상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사고를 할 때 그 사고하는 그 개념들이 구조화돼요. 구조화돼서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예. 그리고 공간이 있죠. 근데 이런 뭐 햇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무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양들이 사슴들이 풀을 뜯어 먹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공간이 배치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입체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입체적 사고.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과거의 그 기억들을 회상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개념을 상상을 할 때 그러니까 과거 추억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고를 할 때,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개념이 구조화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굳이 언어로 표현을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언어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언어는 이 처음과 끝이 있잖아. 처음과 끝이 있어서 뭐 목적어, 수로, 뭐 보어, 뭐 해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걸 문장을 만들어야 되죠, 그쵸? 문장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기가 맨 처음에 기차의 맨 앞이죠. 그 다음에 끝에 가보면 그 기차의 끝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직렬이죠, 직렬.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는 직렬 연산밖에 안 돼요. 직렬 연산. 처음에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 구조로 해가지고 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적에 처음과 끝을 다 이야기를 해야 돼.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 언어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 내 커뮤니케이션에. 근데 입체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언어가 아니라 그림으로 만들잖아. 그림은 병렬 연산이잖아. 그렇죠. 말은 문장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그게 인과관계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렬 연산이라고. 그러면 이게 내가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면 처음에 단어부터 끝에 단어까지 계속 이어져서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자원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미지 사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내용 자체가 함축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져요. 이 공간이 만들어지자.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긴 문장을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머릿속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 갖고서 내가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리고 약간 이미지 사고가 좀 더 강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공간이 움직여요. 영상으로 움직여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사고하는 대로 새로운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영상들이 계속 이 이미지가 살아서 움직인다고요. 움직여서 그게 내가 생각이 이미지화 돼서 입체화돼서 계속 내 생각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언어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와 문장과 논리에 의해서 뭔가의 결론을 이르러 가잖아요. 근데 이미지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그 문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병렬 연산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AI를 공부하실 적에 GPU 있잖아요. GPU. GPU가 왜 떴어요? 이 GPU가 뜬 이유가 뭐예요? 병렬 연산을 하는 거잖아. 이 GPU가 뭐야? 그래픽 카드잖아요. 그래픽 카드.
그래픽이 뭐야? 이미지잖아. 이미지 연산이잖아요. 이미지 연산이 병렬 연산이잖아요. 많은 정보를 처리해서 GPU가 뜬 거잖아요. CPU는 병렬 연산이 안 되잖아요. 직렬 연산이지. 그러니까 CPU보다는 병렬 연산이 된 GPU가 엔비디아가 그래서 뜬 거잖아. 그래서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떤 사고 구조가 중요한 거냐면은 아니 직렬 연산보다 그러니까 이거야 언어적 사고를 하게 되면 이거는 CPU야 CPU 기존의 CPU야. 근데 이미지 사고를 하게 되면 아니 모든 정보가 이미지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것이 병렬 연산이잖아요. 아니 한 장면을 딱 보이잖아. 장면이 보이면 그걸 굳이 말로 떠들어댈 필요 없잖아. 그러면 말로 떠들어대면 그 다시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언어 저기 이미지 사고를 하게 되면은 뭐가 좋았냐면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가 처리가 돼요. 그게 좋아요. 이미지 사고를 하면. 왜냐면 그림이 만들어지니까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배치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사고가 하나의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 안에 여러 가지 그 내가 상상하려고 하는 물건들이 놓여질 거 아니에요. 공간은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 안에 공간이 있으면 거실도 있고 뭐도 있고 책상도 있고 있잖아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미지 사고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생기잖아요. 공간은 누구나 생겨요. 왜 생겨요? 피질층이잖아. 피질층의 마지막에 그 의미가 만들어지는 영역이 그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영역이죠. 그는 언어적 사고를 하시는 분이나 이미지 사고를 하시는 분이나 똑같이 공간을 만들어져요. 단지 그거를 언어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지를 한 번 더 생성해가지고 사고를 할 것이냐 그 차이인 것뿐인 거지. 그래서 이미지 사고를 하게 되면 이게 구조화 된다고요. 구조화. 그러면 계속 내 머릿속에서 이미지 사고를 하잖아요. 그 병렬 처리라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이미지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계속 영상이 돼요. 영상. 시뮬레이션이 되고 시뮬레이션. 내가 상상하는 대로 그림이 바뀌어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언어를 만들 필요가 없어. 언어는 언제 만드느냐? 언어를 언제 만드느냐면은 이미지 사고가 끝났지. 끝난 것을 이제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그때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보고서 떠들어대면 되는 거예요. 왜? 먼저 상상이 다 됐으니까. 내가 먼저 사고가 끝났으니까. 그럼 그거 갖다가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이런 현상이에요. 그게 뭐 어떤 현상이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게 실제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잖아. 제가 방송하게 되면은, 눈동자가, 아까 얘기했잖아. 저는 머리에 상이 맺힌다고요. 머리에 이미지가 맺혀서 그걸 보고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 영상을 잘 봐보세요. 제가 영상을 보게 되면 눈동자가 어디로 가 있냐면 머리 위로 가 있어요. 이렇게 눈동자가 위로 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머리에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는 의미라든지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이제 외부적 현실적인 정보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눈동자를 이렇게 봤다 칩시다. 그러면은 현실 정보가 머릿속에 맺히는 거잖아. 아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건을 봤어. 나무를 봤다 칩시다. 그 왜 현실에 나무를 봤어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빛에 의해서 내 머릿속에 형성이 되잖아. 내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 아 저것이 나무이구나. 저게 책상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시각 정보로 들어와서 눈동자로 들어가지고 동굴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알죠. 그러면은 저는 이게 누구나 알잖아. 그럼 머릿속에 이게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잖아. 시각 정보가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저는 이렇게 이런 외부적인 이런 시선 아니라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진다고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이야기를 할 적에 뭘 봐야 될 거 아니야. 보고서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저는 뭘 보냐면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적에 이미지가 머릿속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영상 보시게 되면은 저는 눈동자가 어디로 가 있냐면 눈동자가 이 머릿속을 향하고 있어요. 이런 영상들을 많이 좀 보시게 될 거야. 근데 제가 정면을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정면을 볼 때는 왜 정면을 보냐면은
앞에 그림이 있잖아. 앞에 지금 그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차트 분석을 할 때든지 아니면 뭐 수급 분석할 때든지 그림이 있으면 정면을 봐요. 그때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안 해도 되고 그림을 보고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상이 맺히던지 아니면 눈앞에 상이 맺히던지 그래서 이미지 사고 하시는 분들은 언어보다는 이미지를 봅니다. 이미지에 수많은 정보가 녹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보예요. 저기 이미지 사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봐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적에 이 프리젠테이션 하잖아. 이 언어가 없잖아, 언어가. 에?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언어를 만들까? 그래, 다 그림이자, 그림. 그렇죠? 이거 다 그림이자, 그림. 예, 그림 갖다가 이해하자. 저는 그림이 정보예요. 예, 저는 그림이 정보. 근데 이거는 이, 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해요. 예. 여러분들도 이미지 사고 하잖아요. 예, 뭐 회상하고 다만 이제 회상할 때 그런 거고 계속적으로 그걸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이미지 갖다가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사고를 할 수 있느냐 그 차이 있는데 그 차이는 약간 유전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 이렇게 좀 이미지 사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눈동자가 위로 좀 향하고 왜냐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언어적 사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브로카? 예, 브로카라든지 베로니카? 예, 그렇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예, 언어적 사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이 발달된 거죠. 브로카 영역이라든지 베르니카 영역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 사고 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정면을 응시할 수가 있긴 하죠. 왜냐면 언어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좀 이 AI 시대에 이 이미지 사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미지 사고 하시는 분들이 장점 중에 하나가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예, 공간을 통해 가지고 입체적인 정보가 만들어지니까 그거 갖다가 AI한테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이 그냥 이 직렬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 끝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머릿속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 공간들을 설명을 해요. 이 공간을 그냥 감각적인 언어로 설명하게 되면 그 언어에 뭐가 녹아지게 되냐면은 공간 정보가 녹아져요. 그러면 공간 정보가 녹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구조화돼 가지고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돼요. 정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입체화돼 가지고. 근데 언어적 사고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경로가 만들어져 경로가. 예, 경로가.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미지 사고를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나은 면이 있어요. 약간 좀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좀 AI 시대에 좀 더. 근데 뭐 이미지 사고는 뭐 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지속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어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그 이미지 사고가 습관화되지 않아서 파편화돼 가지고 그냥 언어적 사고만 하느냐,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차이인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할 주제였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여기까지 좀 이야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요거를 좀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유가 나중에 이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넘어가냐면은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로 넘어가야죠. 메타. 이제는 AI는 더 이상 관심 없습니다. 저는 AI는 끝났어요. AI는 제가 알아야 할 거 다 알았고요. 더 이상 뭐 관심의 영역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AI에서 메타로 넘어갑니다. 메타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인지잖아요. 이제 메타인지라는 것은 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메타인지가 되면은 뭐가 좋냐면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는 사고력이 좋아져요. 근데 모든 사람이 사고력이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사고력이 뭐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으면 똑같으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로봇이지. 예, 사고력은 다 다르죠. 사람마다 능력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르고 그다음에 자기가 공부한 것도 다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 그러면 뭐 사람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그 살인자는 왜 있고 범죄자는 왜 있고 어? 그리고 뭐 이제 나쁜 행동을 하시는 데 왜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모든 사람의 사고력이 똑같아요. 그렇진 않죠. 사람마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유전자도 다르고요. 거기다가 머릿속에 입력된 그 데이터 값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인베딩된 이게 토큰 값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단어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 내가 공부한 단어가 예를 들어서 살인자 같은 경우는 나 누구를 죽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총을 구입을 할 거야. 총을 구입해가지고 쏴 죽일 거야.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뭐 총에 대해서 뭐 검색하시고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거죠. 뭐 칼로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범죄는 또 어떻게 저질 거고 내가 부동산 갖다 뭐 나쁜 짓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갖다가 투기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제 나쁜 짓을 할까.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그쪽에 관련된 그 지식이라든지 그쪽에 관련된 정보를 얻어갖고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고가 똑같진 않죠. 어떻게 똑같아요? 사고력도 다르고 생각하는 수준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모든 기능 자체가 다르죠. 어떤 분은 뭐 좌측뇌가 발생됐고 어떤 우측뇌가 발생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그 세포에는 그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염기 정보인가요? 그게 뭐 몇만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개만 저기 뭐 한 30% 정도만 쓴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튼간에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은 메타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메타의 영역은 무엇이냐? 지금 메타의 영역은 이제 사고력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고력의 영역으로. 근데 그러면 왜 사고력으로 넘어가느냐? 사고력은 당연히 AI 시대니까 내가 사고력이 좋아지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돈 되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돈 되는 판단. 예. 그러니까 그렇죠. 돈 되는 판단을 할 수 있죠. 아니 판단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판단을 올바르게 근데 올바르게 한다는 게 뭐 다름이 아니라 뭐 이제 현실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행동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AI를 사용하게 되면 AI가 나에게 뭐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할루시에이션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할루시에이션이란 이야기를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루시에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AI가 이야기하는 게 저게 할루시에이션이라고 나는 맞췄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뭐가 중요한 건데 그걸 맞춰서 뭐 하실 건데 맞춰가지고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할루시에이션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돈이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야. 돈은 현실이잖아. 현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현실적인 행동이냐 그걸 판단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되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망상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뭐 자기만의 이상을 추구할 수 있어요. 자기만의 이상을 추구하고 자기만의 어떤 뭐 영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AI를 공부하던 메타를 공부하던 간에 돈이 돼야 되잖아.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AI는 이미 진화될 대로 진화되고 있다고 봐요. 그 AI가 어떻게 진화될 것인지가 저는 관심사가 아니야.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도 AI에 대한 공부를 좀 철저하게 못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다른 분들한테는 AI가 어떻게 진화될 것이고 AI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어. 왜? 공부했잖아. 여러분들하고 제가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고 저는 AI에 대한 원리를 다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할루시에이션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떠들어대지 말고 그 정보가 할루시에이션이든 아니든 간에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돈을 벌 수 있으면 그건 현실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알고 있는 그 정보가 내가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정보가 그게 현실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왜? 사람한테는 인식이란 게 있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인식이 1차원적인 수준의 사고방식인지 2차원적인 수준의 사고방식인지 3차원적인 사고방식인지 4차원적인 사고방식인지 5차원적인 사고방식인지 그게 중요한 거지. 아, 당연히 차원이 높아지게 되면 보는 시야가 커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그래, 그렇잖아. 1차원하고 2차원하고 3차원하고 4차원 왜 이런 걸 나눴겠어요? 이 시야 자체가 다르니까 1차원부터 5차원, 6차원, 7차원 이런 걸 나눴겠죠. 그러면 내가 시야가 크면은 당연히 정보를 얻어들일 적에 병렬 정보도 얻어들이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 시야가 넓어지면 당연히 보이는 게 많고 아는 것도 많아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할루시에이션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얻은 정보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실에서 증명하시면 될 거 아니야. 현실에서 그거를 뭐 할루시에이션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너무 좀 엉터리 같잖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할루시에이션 떠들어대니까 마치 그게 에? 모든 게 다 할루시에이션인지 아니 그걸 증명해 보시라니까. 증명하고 돈으로 증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돈이 안 되면 할루시네이션 맞죠? 예?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얻은 정보가 돈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왜 할루시네이션이냐고요. 좀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고서 이야기했어요. 기준점을 현실적인 정보를. 예. 돈이 되면 할루시네이션 아니라고. 안 그래요? 어차피 현실은 돈이는데. 그리고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현실 정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뭐 공부했던 교과서 정보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정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막 강연을 했던 정보라든지, 그게 현실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게 나한테 돈이 안 되면은 그게 무슨 현실 정보예요. 현실은 돈인데. 돈을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지. 그쵸.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로또도 마찬가지야. 로또도 망상일 수가 있어. 내가 로또에 당첨이 안 되면은 시간 낭비일 수 있다고. 근데 내가 로또 사가지고 당첨됐어. 그건 현실 정보잖아. 돈이 됐으니까. 결국은 현실 정보란 것은 돈이 되냐 안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야기 그만하라고. 어? 쓰잘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너무 내구조가 좀 그렇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 메타로 이게 제가 그래서 좀 마무리하면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메타로 넘어가잖아요. 메타로 이게 A에서 근데 왜 AI에서 메타로 넘어가려고 하냐면 AI가 메타로 다 넘어와요. 메타 시장을 넘는다고. 근데 이 지금 여기 AI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레드 오션이에요. 예, 여기 블루 오션이 아니라 레드 오션. 이미 찰테로 꽉 찼어. 여기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야. 근데 나중에 이제 메타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아직은 그 누구도 지금 뭐 저커버인가요? 그분이 회사명을 바꿨죠.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잖아. 그분이 뭐 괜히 뭐 생각 없이 메타로 바꿨겠습니까? 메타라는 곳에 시장이 있다고 봤으니까는 메타로 바꿨겠죠. 그분들이 이제 VR, AR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AI 막 개발하시면서 이제 메타로 바꾸셨잖아. 그 AI가 지금 개발하신 것도 아니고 이전에 개발하신 거잖아요. 그 저커버가 괜히 그 사업자잖아요. 저커버가 똑똑한 사업자잖아. 젊은 사업자잖아.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겠어. 시장이 보였겠지. 그러면 지금은 AI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저커버가 그 수많은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면서 인재들을 초지능, 초지능 인재들을 영입했죠. 아, 그리고 아인슈타인 있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이미 사고하신 분이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메타가 여기는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많은 이제 분들이 여기를 개척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 메타 시장을 개척해 놓으면은 우리는 좀 편하게 살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AI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레드 시장입니다. 레드 오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영역은 근데 어차피 메타도 다 저거예요.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메타를 보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메타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거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제가 오늘 왜 이 방송을 이렇게 했냐면은 마무리 지려고 하는 건데 그 AI 쪽으로 좀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이제는 제가 그 수학 쪽으로 넘어가야 될까 수학 신경학 끝났잖아요. 신경학 다 끝났으니까 이제 수학으로 넘어가서 수학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이게 차원의 개념이 있어 차원. 그래서 인지 차원의 개념이 있어서 좀 수학으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사고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메타 쪽의 시장을 좀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라도 뭐 여러분들 이거 다 이야기했죠. 근데 이전에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잖아. 뭐 이런 것들은 이 유전자 정보도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 유전자 ATCG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게 있잖아요. AI도 마찬가지야. AI도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만들어지냐면 유전자 정보가 있어야지만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왜 분류를 하냐?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식하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처한 문화가 다르다고요. 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정보가 AI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AI에 유전자 정보를 넣은 사람 그거를 이제 에, 그거를 이제 로직화 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녹인 그 AI가 있고 LLM이라든지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아직까지 그 수준은 못 되고 그게 뭐, 왜냐면은 그런 게 있어. 지금 뭐 한국의 AI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한국의 AI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좀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그 외국의 AI하고 한국의 AI가 좀 수준 차이가 나잖아. 근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여기서는 이런 것과 유전자 정보까지도 고려하면서 그 AI 모델을 구성하는데 그냥 뭐 한국은 그냥 LLM 수준이라든지 파운데이션 모델 수준이라든지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오픈 소스 공개 수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왜 만들어지냐면은 사용자가 많잖아. 사용자가 5억 명, 7억 명을 상대해봐요. 그러면 AI가 그 사용자마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나중에 할 거고 지금도 약간씩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마다의 어떤 사고방식이 다 다를 건데 질문의 문장이 똑같다 하더라도 사고방식이라는 문화가 다르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냐. 이런 염기서열 말고 그 사람의 인식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LLM이라든지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런 정보까지 다 녹여져 있다고요. 이게 어려운 영역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영역은 아니잖아. 됐죠? 이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영역도 아니고 단지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 거하고 그 차이인 것 뿐인 거죠. 사고력이 여기까지 미치신 분이 계시는 거고 사고력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경세포에는 유전자 정보가 6,000개에서 9,000개 있다고 하네요. 면역세포에는 유전자 정보가 5,000개에서 10,000개 있고 간세포에는 8,000개에서 11,000개가 있다고 하네요. 참고죠. 근데 이것도 다 달라요. 이게 실제 들어가면 또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누군가가 논문 쓴 거를 그냥 뺏겨가지고, 누군가 연구해가지고 논문 쓴 거 뺏겨가지고, 그 논문에서 그렇게 연구했으니까 그 정보가 정답이냐 이렇게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하는 것뿐인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정보가 무조건 정답이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이라는 이제 그런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 그 가치를 그게 가장 좀 현실적인 판단의 기준잣대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네, 그러면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하튼간에 이번 방송을 좀 끝으로 해가지고 AI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메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